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객체 포인터라는 것은 우리가 C 언어에서 배웠던 포인터와 똑같은데요. 포인터라 함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리킨다라는 의미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인터에서 멤버에 접근한다고 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듯이 C++에서는 객체 지향의 객체, 즉 객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거나 또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화살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게 되면 circle이라는 클래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의 그 도넛이라는 서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아서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된 객체에 점하고 getArea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그 계산 결과를 W0의 D라는 변수에 담고 있는 거고, 자, 그 1번, 2번, 3번의 코드를 보게 되면 서클하고 일반 객체를 선언하고 좀 다르게 별표를 짓고 있죠. 자, 이 스타가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항 연산자로서의 곱하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선언부에서 변수 앞에 위치하면서 포인터예요 라는 기호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간접 포인터로 쓰이기도 하죠. 간접 포인트는 선언문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보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간접 포인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일반 변수 또는 일반 객체가 아니라 포인터형 변수이자 포인터형 객체다라는 뜻에서 별표를 쓰게 되고요. 그럼 포인터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앰퍼샌드를 써서 객체를 가리키는 요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앰퍼샌드는 주소를 가져오는 연산자가 됩니다. 따라서 도너츠라는 객체의 첫 번째 주소를 가져와서 P라는 포인터에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경우는 이 그림처럼 객체가 있을 때 객체의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P가 여기에 주소가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부터 수행이 된다면 여기는 100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을 그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이 알아보고 쉽게 표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P는 현재 참조형 포인터가 되는데요.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도넛이라는 서클이고요. 그 서클에서 멤버 함수로 있는 getArea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호출에 실행된 결과를 D라는 더블 변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이건 도넛 객체예요. 도넛 객체도 객체 또한 참조형 변수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나 객체의 이름도 포인터처럼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포인터의 위험성을 제가 어떤 실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실행 결과를 보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클을 모델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int radius를 퍼블릭 밖으로 빼놓은 상태죠. 이게 좋은 방법이고 앞장에서는 이 모듈이 이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설정자나 그 조회자를 배우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드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잘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저는 2019를 설치하고 있고요. 버전은 책에 있는 버전을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는 그 교재의 환경 설정과 그대로 맞춰주는 것이 더 좋기도 하죠. 일단 저는 최신 버전 2019를 깔았고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현재 비주얼 베이직도 수업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하고 있고, 파이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C++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수업을 하실 때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제를 만들거나 하실 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합니다. 저는 E 드라이브에 cpp.ex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뭐 간단하게 서클 예제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들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가 보이고 있고요. 솔루션에서 소스 파일하고 리소스 파일은 용도가 다릅니다. 소스 파일은 우리가 코딩하는, 문법으로 코딩하는 그런 파일을 말을 하고요. 리소스 파일은 프로그램에 그림이 사용된다거나 아이콘이 사용된다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이 사용된다거나 그럴 때 주로 자료로 이용하는 것들을 리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스 파일에다가 제가 cpp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추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새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항목 추가라는 창이 뜨는데 왼쪽에서 비주얼 C++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서 cpp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제가 서클로 주겠습니다. 이때 그 위치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는 보통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지정해 놓은 폴더 안에 제가 그 서클 ex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프로젝트가 폴더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실 때 한글로 제출하시면 한글로 뭐 복사해서 넣겠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서클 ex 제가 아까 프로젝트 만들고 왔죠? 그게 폴더가 되거든요. 그 폴더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더 안에 제가 서클이라는 cpp 파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해서 서클 cpp 파일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코드를 일일이 하나씩 하는데 좀 늦을 것 같아서 코드하는 곳을 제가 좀 가져오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앞장에서 나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설명해 보면 서클 클래스를 지금 선언 들어갔는데 선언부가 있고 네, 선언부에서 지금 레디어스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있네요. 인티언 레디어스는 원래 이렇게 인티언 퍼블릭 안에 들어가면 좋은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캡슐화를 통해서 객체 지향 개념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게 기능은 알고 쓰되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값들 하나하나 접근하고 싶을 때는 그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자, 서클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클래스 이름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특수한 함수, 특수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된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고요. 주로 생성자의 역할은 멤버 변수의 초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피컬한 경우에는 화면에 한 번에 뜰 수 있는 처음에 띄우는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속성들 또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멤버 변수가 가져야 될 초기화 주로 초기화를 이루는 게 생성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아예 안 쓰게 되면 기본으로 이러한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디폴트 생성자 또는 기본 생성자라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이 만들어진 생성자고 이 생성자 안에 추가된 코드들은 모든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명시적으로 매개 변수 r을 주고 생성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r 값을 받아서 이 안에 구현된 걸 보시면 여기 밑에 내려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있던 멤버 변수 레디어스에 입력 매개 변수 들어온 r을 대입시켜서 결국은 멤버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생성자는 또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멤버 변수가 달라야 됩니다. 즉 멤버 변수 리스트가 개수가 다르거나 형체가 다르거나 그러셔야지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블형을 리턴하는 getArea라는 함수는 이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고요. 이 서클에서 면적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get자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에서 get set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에러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불문율의 약속이고 알아보기 쉽게 인식력을 위한 것인데 get 그러면 뭔가 사용자가 알아보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 set 이걸 쓰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 즉 설정자, 조회자 이런 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가 우리는 개발자 입장이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함수를 통해서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get자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get자가 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언가를 알아보고 싶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는 어떤 값을 되돌려 주겠죠. 그래서 return 타입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뭔가를 세팅하는 거다. 여기서 세팅하는 설정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레디어스를 이렇게 퍼블릭에서 직접 레디어스를 접근하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밖으로 빼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PPT 자료에 있던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빼놓고 이 안에다가 레디어스를 바꿀 수 있는 죄송합니다. 코드 위로 올리고 레디어스를 바꿀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변경하게 되면 되돌려주는, 즉 알아보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준 것은 없습니다. void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함수 이름을 set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set 그리고 radius를 세팅한다는 뜻에서 set radius 낙타체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하려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주면서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int r을 받아서 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이 클래스의 radius라는 멤버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r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랑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코드를 여기다 다 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부, 여기 선언부죠. 선언부인데 그냥 선언부에다가 쓰고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멤버 변수를 설정하는 설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디어스 멤버 변수를 설정하는 설정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내려와서 여기는 기본 생성자를 지금 잘 표현하는데 기본으로는 무조건 초기화가 지금 레디어스를 1로 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호출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0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기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코드화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로 주고 반지름은 뭐인 원이 생성된다라고 출력을 하는 걸 문장을 넣어놨고요. 자, 생성자 또 하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또한 이 매개 변수로 레디어스를 초기화하고 그러한 그러한 레디어스를 가진 원이 생성됩니다라는 것을 출력하는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getArea에는 3.14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넣어놨습니다. 자, 메인에서 주로 이제 실행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클래스를 디자인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틀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틀과 같다. 그러면 실제 밀가루를 얼마큼 주고 안에 파츠를 넣든 또는 크림을 넣든 간에 실체화되는 거 인스턴스 객체를 만드셔야겠죠. 그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추가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것만 볼게요. 이건 책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서클 도너츠를 생성하고 서클 피자를 생성합니다. 자, 근데 생성할 때 도너츠 옆에는 괄호가 없고
피자 옆에는 괄호가 있죠. 자, 생성자가 괄호가 없이 돼 있는 지금 괄호 안에 뭔가 값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올라가서 봤을 때 이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 생성자 역할은 반지름을 1로 주고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자에서 30을 주게 되면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인트형 타입의 매개 변수, 이게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받은 매개 변수 30을 반지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피자라는 객체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객체에 대한 에리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반지름 1원 생성. 자, 도너츠 면적은 3.14. 반지름 30원 생성. 피자 면적은 2826.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번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객체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어떤 객체를 가리킬 수 있냐면 서클 객체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서클이라고 탭키를 눌러서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별표를 표시함으로써 포인터다라는 식의 이름을 제가 두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서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서 CP12를 선언하는데 여기 앞에 별을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이건 포인터다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너츠를 생성했던, 지금 도너츠가 지금 객체 변수잖아요. 자, 도너츠를 CP1이 가리키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도너츠도 만들었고 피자도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서 CP가 가리키게 하겠습니다. 즉 CP 안에 도너츠의 주소를 넣어 볼게요. 자, 주소를 가져온 연산자 써주시고 도너츠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도너츠 여기 있네요. 오타를 안 칠,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 오타 칠 확률이 팍 줄어들죠. CP는 없어서 빨간 줄이 나오고요. CP1이죠. 자, 제가 1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CP1은 지금 현재 도너츠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CP1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출력문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 넣어서 도너츠의 면적이 아니라 CP1의 면적은 이런 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에리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CP1으로 직접 접근해 보겠습니다. CP1 하고 멤버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빼기와 방향키를 같이 이용하면 화살표 모양이 되죠. 이러면 get area와 set radius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자, get area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get area는 함수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자, get area의 함수 형태를 다시 가서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니까 가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너츠의 면적이 출력되겠죠. 자, 위에선 도너츠 면적 3.14. 자, 그 다음에 반지름 피자가 만들어지고 피자의 면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P1의 면적은 3.14. 왜? CP1은 도너츠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3.14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CP2에 CP1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CP1은 현재 도너츠를 가리키고 있죠. 기억하시죠? 자, CP1은 도너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CP1을 CP2에다 넣었습니다. 즉, CP2가 CP1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CP1에는 도너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CP2도 도너츠를 가리키겠네요. 그런가요? 자, CP2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P2의 면적은 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CP2로 접근을 get error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P1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CP2가 가리키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P1의 면적은 3.14 도너츠죠. CP2의 면적은 3.14 이렇게 해서 포인터에 포인터를 대입하게 되면 CP1의 포인터가 가리켰던 객체를 CP2도 똑같이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P1을 CP2에 넣었죠. 대입을 했죠. 그러면 일반 변수를 생각해 볼까요?
자, A라는 변수에 3이 있고요. B라는 변수에 4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변수를 B에 대입하면 A는 원래 3이었으니까 3이겠죠. 그리고 B도 3이 되겠죠. 이때 A를 바꾸면 B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즉 헷갈리니까 화면 한번 써볼까요? 자, 인트형이 있는데요. A에 3이 있고 그리고 B에 4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B에다가 A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A와 B는 몇이 될까요? 당연히 A와 B는 모두 3이 되겠죠? 출력하면 모두 3이 돼요. A가 3이 있었는데 B에다 3을 넣었으니까 B도 3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를 고쳐봐요. 이렇게. 자,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당연히 10일 거고요. B도 10이 되나요? B는 3이겠죠. 이때 A는 10이 맞아요. 금방 바꿨으니까. 근데 B는 아까 A 거 복사했던 위에서 이루어졌던 B는 3이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일반 변수예요. 그러면 현재 A를 CP1이라고 생각하고 B를 CP2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과가 똑같이 떨어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CP2에다 CP1을 복사해 넣었잖아요. 이렇게 복사해 넣은 게 대입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CP2도 CP1도 똑같이 도넛을 가리킨 건 봤어요. 즉 똑같이 3이 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CP1을 바꿔버릴 거예요. 자, CP1에 화살표를 해서요. 자, CP1에 set radius를 호출할 거예요. set radius라는 것은 반지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CP1이 가리키는 걸 통해서 set radius를 2로 바꿔줄 거예요. 레디어스가 2로 바뀌면 면적은 3.14가 아니겠죠. 2의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CP1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CP1으로 가리키는 에리어는 당연히 CP1의 면적은 하고 CP1의 get area 하면 뭐가 나와요? 3.14 곱하기 4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CP2는 어떡할까요? 출력을 CP2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CP2를 출력해 볼게요. 자, CP2의 면적은 하면서 뒷부분을 CP2로 접근해서 CP2가 get area를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CP2는 반지름이 1이었던 원의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이 CP1을 따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 변수에서 A를 B에 복사하고 나서 A를 고쳐버리면 B는 안 바뀌었거든요. 참조형은 달라요. 참조형은 지금 CP1을 CP2에 복사하고 나서 그러면 똑같이 반지름이 1으로 돼서 1로 돼서 3.1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CP1의 레디어스만 바꿨어요. 2로. 그러면 CP2의 레디어스도 바뀌냐 이거죠. 자, CP1의 3.14, CP2의 3.14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CP1에서 면적을 4로 3.14 곱하기 4는 12.56이에요. CP2는 분명히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12.56이 돼 있죠. 이게 참조형 변수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헷갈리게 돼요. 이거는 포인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도너츠 1, 2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똑같이 대입해 놨다가 하나만 바꿔보세요.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PPT에서 봤듯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리키는 거잖아요. 1이 가리킨 것을 2도 가리켜도 같은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CP1도 CP2도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CP1으로 접근을 하든 CP2로 접근을 하든 하나의 객체만 바뀌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인터이지만 객체 이름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조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은 객체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객체 포인터는
일반적인 객체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한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예제 코드를 다시 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cout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P로 접근할 때는 이거는 객체 포인터예요. 포인터로 접근할 때는 화살표로 접근한다고 배우셨고요. 자, 이거는 포인터입니다라는 약속이 아니고 이건 문장이잖아요. 얘는 간접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그 안에 값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잖아요. 아니, 값을 가져오는 그 포인터잖아요. 이거는 간접 포인터예요. 그래서 간접 포인터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더 쳐놨네요.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러고 나서 접근하면 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왜냐면 그 객체 자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 표현 방법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인터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 때는, 가리키게 할 때는 주소를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 여기 PPT 자료에는 없지만 동영상 자료에서 포인터들의 대입, 포인터끼리 대입하는 거, 그거는 또 뭐하고도 같다고요? 객체끼리 대입할 때도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참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도 참조형 자료구조예요. 그래서 서로 대입하고 대입할 때는 공통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객체 포인터 생성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는 그 객체 포인터들의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